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 TV에 이렇게 제가 집에서 촬영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간혹 보시는 것은 회원 방송에 나갔던 것을 편집해서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세트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 머리는 지금 최근에 제가 가위로 잘라서요, 좀 이상해졌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기준금리를 0.25 연준에서 올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금리 인하 없고, 그리고 5.5 또는 5.75까지 미국 금리 인상은 있을 것이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요.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7월까지 5.5가 되는데 거의 100% 다 맞췄습니다. 맞히고 틀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좀 경제 이야기 할 적에 예측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10회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온 연준은요 10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5.5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행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4번을 쭉쭉쭉 3.5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달러를 좀 볼까요? 달러는 지금 요동을 치고는 있지 않고요. 오히려 좀 내려서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란 듯이 되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주식시장을 조금 본다면 조금 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6만 원대로 빠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참 재밌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저도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이제 2%포인트가 돼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맞게 됐는데요. 원과 달러 환율 상승이 이제 자금 유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달러 내용은 나쁘지 않고요. 달러가 지금 좀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8월에 잭슨홀, 그리고 잭슨홀에서 이제 또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고 9월에 금리 인상이 없을 듯 싶으면 또 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가 인하는 올해 없고요. 이 올린, 예를 들어 한 번 더 올리지 않으면 5.5지요. 5.5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9월,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저도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제롬 파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열어놨고요. 인하는 없고, 아주 안 좋은 소식은 금리 인하는 전혀 없고,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으로 쭉 5.5 또는 5.75로 쭉 가면서 시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내용은 통계 시장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0.25%포인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준은 작년에 9%대를 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아직 완전히 잡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요.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준에서는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조금 자화자찬이 있었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고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연속 5월, 6월 둔화되면서요. 소식이 굉장히 우리가 잘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맡게 됐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건 2%이기 때문에, 예, 이제 7월 30일 발표하는 PCE,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볼 것이다. 그는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E.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도 들여보고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경기 침체보다는 미국은 연착륙, 경착륙은 이제 없고요.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으로 이제 뛰어넘어서 이렇게 시장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고, 예, 금리 인하는 없고요. 한 번은 더 올리지 않고 5.5인 상태로 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얘기는 했습니다. 안 좋은 매파와로는 2024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 금리 인하는 없고 2025년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오늘 약간 또 올라서 연 13일째인가요? 계속 올라서 끝났고요. 정말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S&P 500은요, 이제 또 약간 떨어져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한번, 뭔가 내기를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골치 아파서 저는 주식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주식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주식 사놓고 들여다보고 맨날 이런 짓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제 사놓고 예,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포인트가 된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에 투자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그냥 내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경 쓰고 그러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는 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긴축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동결했다가 팍 또 올렸죠. 그리고 영국, 정말 유럽은 경기 침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영란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제 금리가 최고치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장은 연준의 기존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멈출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죠. 드디어 이제 금리 이제 안 올리고 끝났다. 이 말을 해야 이제 주식이 완전히 이제 4만까지 가고 한국은 3천까지 가는 건가요? 그래서 연준은 지난달 경제 전망 요약 SEP에서 연말 금리를 5.5 또는 5.75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7월이 마지막일 거다. 그래야 미국도 살고 여러 나라가 다 함께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더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린다에 대한 거는 제롬 파월이 열어놨습니다. 굳이 안 올린다, 동결로 계속 갈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은 시장에 대한 통계와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연준, 네, 성명을 보면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요번에도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2번 더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한 것을 머리에 놓으시고요. 이제 한 번 더 올리는 것은 박미의 예측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금리가 한 번 더 제 예측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네, 지금의 바라보는 달러, 굉장히 시장이 달러가 이제 금리 인하는 없고요. 예, 여기서 이제 동결이 돼가지고 오래 지나가게 되면은 달러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은 거꾸로 되는 현상을 막아질 수 있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경기 침체에 이제 은행 부실, 뭐 가계 부채, 전세 부채, 기업 부채 이제 해외에 15조, 말만 15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돈을 지금 해외 상업용 오피스텔, 건물 뭐 여러 숙박 시설 이런 데다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뻥뻥뻥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한 축으로 봤을 적에 크게 오름폭이 한 번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요, 잘 이해하시고 어디에 이렇게 나는 결정을 해야 잘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잃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가 뭐 여러 라인을 오픈해 놓고요. 제롬 파월처럼 요것도 뭐 동결할 수도 있다. 다음번에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쭉 2024년까지 갈 거다.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죠. 2024년까지 5.5로 계속 가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고 어렵죠. 계속 어렵죠. 부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하여튼 결정을 애매모호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분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준에서 0.25 올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2%가 됐다. 이제 환율 동향, 주식 동향, 일주일 동안을 좀 보면서 잘 헤쳐나갈지 아니면 보르르 될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